목요일 살인 클럽, 노인 탐정들이 들려주는 명대사 베스트 10. 목요일 살인 클럽은 영국 TV 진행자 리차드 오스만의 데뷔 소설이다. 2020년에 출간된 살인 미스터리 소설이다. 목요일 살인 클럽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오스만은 고급 은퇴자, 마을을 방문한 경험에서 소설 착상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줄거리와 제목, 주인공 이름 조이스 등은 추리 장르 소설 데모 아가사 크리스티의 화요일 클럽 살인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스만은 18개월에 걸쳐 집필했다고 한다. 400페이지 분량의 원작은 115개의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임지 도서 비평가 크리스티나 하디먼트는 기발한 줄거리를 담은 소설로 평가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성인 범죄 데뷔작이라고 극찬을 보낸다. 속편 2번 죽은 남자, 빗나간 총알, 마지막 악마 등은 2021년, 2022년, 2023년 9월에 출간된다. 시리즈 5번째 책인 불가능한 운명은 2025년에 출간된다. 할리우드 리포터 리뷰. 은퇴자 그룹 엘리자베스 베스트 헬렌 미렌 론 리치 피어스 브로스난 조이스 매도우 크로프트 셀리아 임리밋 이브라힘 아리프 벤 킹슬리 등 4명이 주인공이다. 켄트의 가상의 해변 마을 페어 헤이븐 근처 고급 은퇴 마을 쿠퍼 체이스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핵심 줄거리다. 넷플릭스 제작,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헬렌 미렌 피어스 브로스난, 벤 킹슬리 등 프로 연기자들이 합류한 스릴러 코미디 목요일 살인 클럽. 각기 다른 이력과 개성을 갖고 있는 4명의 늙은 탐정들이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사연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대사들이 가득하다. 뛰어난 배우들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흥미진진한 반전을 가미시켜 살인 사건을 매력적으로 묘사해 나가고 있다는 칭송을 얻어낸다. 4명의 주인공을 다룬 소설 4권을 시리즈로 출간한 리차드 오스만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했다. 5번째 소설은 2025년 연말에 출간됐다. 기묘한 이야기가 종영됨에 따라 넷플릭스는 서비스에 더 많은 오리지널 프랜차이즈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요일 살인 클럽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높은 퀄리티와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흥행 성공 비결은 훌륭한 각본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강렬한 대사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1. 죽은 자를 깨우지 말라. 목요일 살인 클럽. 가장 섬뜩한 순간 중 하나는 엘리자베스가 거리에서 익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경고를 받는 장면이다. 괴한은 엘리자베스에게 죽은 자를 깨우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는 수수께끼처럼 사라져버린다. 향후 노인 탐정들이 휘말린 미스터리의 섬뜩한 그림자를 암시하는 대사가 되고 있다. 대사가 들려오는 장면은 탐정 조직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와 영향력을 짐작시켜주는 단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열정에서 비롯된 탐정 클럽.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괴한의 단순한 한마디를 통해 바비 테너와 관련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설정이 되고 있다. 영화의 실제적인 위험을 불어넣음으로써 긴장감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괴한의 대사는 여전히 치밀한 음모가 진행 중이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2. 간단히 말해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복잡한 인물이다. 조이스가 간호사 경력 때문에 시험적으로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처음 소개될 때 론과 이브라임은 각자의 과거 경력이 수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쉽게 털어놓지 않는다. 나중에 그녀가 왜 주제에 대해 말을 아꼈는지 밝혀지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전직 MI6 요원이다. 스파이로 활동했던 시절에 쌓은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었지만 전직 경험은 이번 수사에 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도둑이라면 환영이야. 손님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 경찰과의 대화 도중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흘러나오게 된다. 쿠퍼스 체이스 요양원 거주자 중 한 명이 재치 있는 대사를 던진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어두운 분위기.
도둑이라면 환영이야. 손님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라는 대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따스함을 일깨워주게 된다. 요양원 생활은 쉽지 않다. 일부 거주자들은 일상의 실증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영화는 죽음과 노화를 미묘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섬세하고 공감 가는 매력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4. 이제 진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생겼군. 멋지지 않나? 물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범죄 실화 팬들은 많다. 이제 진짜 해결해야 할 사건이 생겼군. 멋지지 않나? 물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조이스의 대사는 그러한 팬들의 뒤틀린 매력을 암시해주는 언급이다. 죽음은 무거운 주제이다. 살인은 끔찍한 범죄이다. 토니의 살인 사건에 휘말린 클럽 멤버들처럼 오히려 그 사건에 대해 큰 기쁨과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인 긴장감과 재치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룹 사이의 유사성은 이러한 대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들에게는 실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건 수사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오히려 그들에게 흥미진진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소 뒤틀리고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다. 살인 사건 수사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행히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엘리자베스, 조이스, 론, 그리고 이브라임은 각자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5. 마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활기 넘치는 두 노년 여성 탐정이 매번 경찰을 따돌리는 일요일 밤.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목요일 살인 클럽은 역대 가장 메타적인 영화 중 하나는 아니지만 매력적으로 자기인식적인 영화라는 평판을 듣는다. 조이스가 엘리자베스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고 표현하는 대사처럼 이러한 자기인식은 영화에 잘 드러나고 있다. 영화 등장 인물들처럼 열정을 쫓는 데에는 큰 기쁨과 흥분이 몰려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유형의 추리소설에 스며들어온 묘하게 아늑한 분위기도 있다. 마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활기 넘치는 두 노년 여성 탐정이 매번 경찰을 따돌리는 일요일 밤. 드라마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 대화에서 조이스는 관객들에게 목요일 살인 클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영화가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것이다. 6. 결국 항상 돈 문제로 마무리된다. 영화 초반, 이안 벤텀과 토니 커런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갈등의 핵심을 파악한 론. 결국 항상 돈 문제로 마무리된다. 이 대사를 통해 갈등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주로 돈 문제였다. 수사에 중요한 것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다. 이런 종류의 미스터리 사건들은 대부분 재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돈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관객과 형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론은 대화를 통해 기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 론은 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7. 라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안 벤텀 데이비드 테넌트, 쿠퍼스 체이스에서 은퇴자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언급하고 있다. 부지를 매각하고 재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일종의 보상 판매 방식이 있을 예정이다. 그의 계획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드러낸다. 라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사는 재미있으면서도 한 장소에 더 작고 내밀한 요소들과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노출시켜준다. 이안의 이윤 추구, 인간적인 면을 포함한 더 깊은 차원의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는 척 그만해. 당신이 반가워하는 것을 다 알아. 주인공들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피어스 브로스난이 연기하는 론은 거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벤 킹슬리가 연기하는 이브라임은 좀 더 차분한 매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이다.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엘리자베스와 조이스이다. 도나와 이야기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는 엘리자베스와 조이스.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는 척 그만해. 당신이 반가워하는 것을 다 알아. 멋진 대사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호감 가는 인물인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갓 구운 디저트를 내놓든,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든, 등장인물들은 최근 몇 년간 스크린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캐릭터라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다. 9. 세상에, 조이스, 당신은 정말 똑똑한 딸을 두었군. 목요일 살인 클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계 중 하나는 조이스와 엘리자베스의 관계이다. 엘리자베스는 처음에는 조이스를 의학적 조언과 케이크, 몇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얼간이로 여기며 경멸한다. 이러한 태도는 영화 내내 드러낸다. 세상에, 조이스, 당신은 정말 똑똑한 딸을 두었군. 엘리자베스는 이런 식의 거만한 말을 던지고 있다. 여러 따돌림을 당한 끝에 조이스는 탐정 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원이 된다. 엘리자베스의 얄미운 말들, 심지어 칭찬을 가장해서 감추어 놓은 냉소적인 태도, 영화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는 감초 설정이 된다. 엘리자베스는 론과 이브라힘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다. 조이스 등 다른 사람을 그룹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0. 오래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효과는 있다. 오래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효과는 있다. 날카로운 대화는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더 큰 주제들을 반영하기도 한다. 목요일 살인 클럽. 엘리자베스와 남편 그리고 페니의 관계가 치매로 인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죽음과 노화를 놀라운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인용한 대사는 휴대전화에 관한 재미있는 농담이다. 엘리자베스의 성격과 어쩌면 그녀가 품고 있는 깊은 불안감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발언이다. 휴대전화처럼 엘리자베스는 나이가 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의지와 신체를 지녔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목요일 살인 클럽은 주연 배우들의 카리스마를 활용하여 다소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풍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은퇴자 요양원 쿠퍼스 체이스의 배경조차도 노화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암시하는 장소이다. 재치 있는 대사를 통해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는 작품이다.